저는 지금 저희 반 아이들 그 에이블 학습관리 노트를 갖고 온 건 아니고요. 다른 선생님들 거의 학습관리 노트를 제가 몇 개를 좀 뽑아왔어요. 왜냐면 팀장이나 관리자 입장에서 다른 선생님들이 실제 수업에서는 어떻게 하는지를 갖다가 들여다볼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원장님들한테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지금부터 뭐 간단하게 몇 개를 가지고 저도 지금 아직까지 안 본 거라 처음 보는데 한번 공유를 한번 해보죠. 네. 완전 처음 보는 건가요? 근데 오늘 학습하고 간 것들이거나 안 그럼 저번 주 토요일인가? 금요일에 학습하고 간 것들일 겁니다. 아, 네. 네. 일단 이쪽으로 들어와 주시면 이게 학습관리 노트, 이제 노트부터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네. 여기 이제 학습관리 노트라는 거고요. 여기 M21이라고 써 있는데 이게 중등 2-1을 뜻하는 거고요. 요거 L2는 레벨을 뜻하는 겁니다. 근데 저희 에이블 같은 경우에는 이 학습관리 노트 L2는요, 중학교에서 RPM. 좀 반사돼서. 아, 네. 네. 보이시나요? M21 레벨 2가 있고요. 네. 여기는 에이블 데일리 러닝 노트. 아이고, 삐뚤어졌습니다. 요렇게 있습니다. 네네네.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요거는 그 RPM 교재, 2-1 RPM 교재랑 연동이 된 학습관리 노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충전을 하고 있는데 제가 저기 이렇게 걸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정신이 이걸 땡겨와야 되는데 지난번 우리 그 강연할 때 중간에 영상이 배터리가 다 닳아서 끊어졌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배터리에 민감합니다. 이거 삐뚤어진 건 아닌가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지금 네.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그러면 이 학습관리 노트를 이제 어떻게 점검하는지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가장 최근에 한 걸 피면 될 것 같고요. 이 파일은 뭐냐면요, 실제 아이들이 두 가지를 오프라인으로 남기고 가는데 하나는 학습관리 노트에 쓰는 내용이 있고요, 하나는 서술형 페이퍼라는 곳에 쓰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학습관리 노트에 쓰는 거는 소위 말해서 본 단위 개념 영상과 그거에 직관되어 있는 문제들을 정리하는 노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서술형 페이퍼에 쓴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데일리 테스트, 3레이어 테스트, 오답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 쓰는 서술형 페이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지금 이 친구 지금 날짜 빼먹고 갔는데요. 날짜는 꼭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왜 날짜가 중요한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 친구 보게 되면 11월 6일 날짜로 진행을 한 게 있고요. 넘기면 11월 8일 날짜로 진행을 한 게 있네요. 그럼 이틀 간격으로 왔다라는 거고 11월 8일 날짜에 한 개만 진행한 게 아니고 이렇게 두 개 진행했네요. 이런 것들을 확인해 주는 게 날짜이기 때문에 날짜를 반드시 기입을 시켜주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날짜가 빼먹고 간 것들은 선생님이 체크해서 저번 시간 날짜를 다시 쓸 수 있게끔 체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말을 안 들은 건가요? 얘가 말을 안 들은 건가요? 잠시만요. 아닙니다. 이거는 둘 다 말을 안 들은 게 아니고요. 네. 이 친구가 11월 8일 날짜까지 완전 학습을 다 끝냈고요. 자기 분량을 다 했고 시간이 남아서 더 한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날짜를 안 적어주신 것 같아요. 더 하고 다음 시간에 그냥 연결해서 하라고 냅둔 것 같고요. 네. 실제 이건 잘못된 건 아니고요. 네. 여기에 있는 이 11월 8일 날짜로 두 블럭을 나간 게 현재 저번 시간에 진행을 했던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11월 8일 날짜로 진행했던 것들을 한번 보려면 저희가 온라인상에 제가 크롬을 열어볼게요. 크롬을 열어서 저희 이제는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아래쪽에 보시면 로그인 버튼이 있습니다. 홈페이지로는 다 들어오실 수 있으시죠? 자, 로그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인증번호가 배정이 다 될 거예요, 원마다. 그리고 여기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면 언제든 그냥 편하게 들어가실 수 있으니까 꼭 이렇게 저장해 두시고요. 들어가면 선생님 이름을 쓰게 돼 있어요. 제가 여기 담당 선생님 이름을 쓰겠습니다. 자, 이렇게 로그인을 하면요, 선생님 창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이 친구가 5학년 친구라서 5학년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5학년으로 들어가 보고요. 여기 있네요. 홍서희라는 친구거든요. 아, 이름을 공개해도 되나? 홍서희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지금 과정이 아까 2-1이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2-1 L2가 있고 L4가 있네요. 지금 과정이 L2는 마무리가 된 상태인 것 같고요. 저번 시간에 L4를 나가려고 세팅을 해두셨네요. 그래서 L2로 일단은 들어갈게요. 요 과정이 L2거든요. 그래서 요 과정 이름을 클릭하시면 안쪽 선생님 페이지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니까 렉처 지금 다 나갔네요. 101개 다 나갔고요. 데일리도 연계고 3레이어도 연계고 오답도 연계는 아주 훌륭한 친구네요. 전혀 밀리는 게 없는 친구예요. 근데 각각 들어가서 보면 복잡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쁜 버튼 하나 만들어 놨어요. 오늘 푼 문제라고. 오늘 푼 문제만
체크해서 들어가시면 가장 최근에 풀었던 거 맨 위에 있을 겁니다. 8일 날짜로 풀려 있네요. 그래서, 네. 보시면 그 진도 17회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아이가 이 과정을 17번 만에 나간 건가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진도 회차들이 앞에 써져 있는 거고요. 자, 이제 요 11월 8일 날짜, 그 다음에 이쪽 학습 관리 노트로 잠깐 와주시면, 여기도 11월 8일 날짜만 맞춰주셔서 들어가시면 내용이 확인이 되겠죠. 자, 이제 렉처라고 써있는 녀석은 전부 다 요쪽에 있는 학습 관리 노트에다가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번호 보이시죠? 크로즈업 좀 해주세요. 2781번. 요게 고유 번호고요. 네. 이 문제를 갖다가 아이가 이제 이쪽에서 풀게 돼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잠시만요. 네, 여기 있네요. 2781번 11월 8일 날짜로 푼 거고요. 그래서 아이가 이 문제에 연동되어 있는 풀이 과정을 여기다가 적어 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한 방에 맞췄기 때문에 맞았어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아이들 학습 이력을 점검할 때 이렇게 한 방에 맞춘 문제는 사실 넘어가셔도 크게 문제가 안 되세요. 근데 내리다 보면 빨간색으로 보이는 부분들 있죠. 이런 것들은 뭔가 틀리고 넘어갔다라는 거라서 틀린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몇 번이냐면 렉처에서 한 번 틀렸네요. 758번이죠. 758번을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 보니까 학습관리 노트에 758번이 보이네요. 여기 아이가 또 친절하게 한 번 틀렸다 맞았다고 표시도 해놨네요. 그래서 이 758번에 대해서 풀이 과정을 보고 이 아이가 어디서 실수를 범했는지를 갖다가 여기 있는 학습 이력과 비교해서 문제랑 비교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점검하는 용도로 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렉처에 있는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쭉 이 학습관리 노트에 기재를 해주시는 거고, 요게 이제 자, 렉처 문제는 사실 단위 개념 영상이 붙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크게 많이 틀리진 않습니다. 혹시 이렇게 한 번 틀려도 단위 개념 영상을 다시 보게 되면 문제를 다시 풀어낼 수 있고요, 스스로. 자, 그런데 아래쪽으로 조금 내려가게 되면 데일리 테스트 쪽이 보이죠? 이 DT라고 써있는 거. 이쪽 가니까 틀리는 적이 꽤 많죠. 데일리 테스트는 아이가 스스로 일단 단위 개념 영상 없이 풀어야 되는 테스트고요. 그 다음에 아이가 과제까지 끝난 것들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하는 작업을 거칩니다. 자, 그거는 보통 여기 있는 이 서술형 페이퍼에 풀리게 되어 있고요. 서술형 페이퍼 한번 비춰주세요. 자, 이렇게 풀리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선생님이 아이한테 피드백을 그 데일리 테스트 본 후에 준 내용을 적어 놓으신 것 같아요. 563번인데 이쪽에 보면 틀리는 적이 있는 게 563번이거든요. 그래서 데일리 테스트에서 2번 틀렸고요. 이때는 알려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틀린 문제가 오답으로 넘어갔죠. 이 오답으로 넘어간 것들에 대해서 선생님이 다시 티칭을 해주셔도 되는 거고요. 티칭해서 맞춘 문제가 다시 이쪽으로 보시면 3 레이어드로 다시 넘어가 있습니다. 이 3 레이어드 지금 날짜를 다시 한번 더 보시면 10월 30일 날 틀렸고요. 데일리 테스트에서. 그 다음에 11월 1일 날 오답으로 넘어갔고요. 다시 3 레이어드에 11월 8일 날 틀렸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11월 8일 날짜로 3 레이어드에서 기회가 2번 있거든요. 레이어드도. 그래서 두 번째에서 맞춘 거고요. 그런데 이 맞춘 거는 선생님이 다시 피드백을 줘서 맞춘 내용이 되거든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여기 있는 오른쪽에 있는 아무래도 뭔가 11월 지금 날짜 8일 날짜에서 한 번 더 물어봐야 돼. 근데 최근에 좀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한 7 정도 버튼, 7번 로그인 후면 2주 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7 정도를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3 레이어드로 바뀌는 상황이 되고, 얘는 2주 후에 이 문제를 다시 풀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들에 대한 점검들이 이루어지고 선생님들이 피드백을 주고 있는지 봐야죠. 그러면 제가 선생님이 잘 못하고 있는 게 뭔지도 좀 찾아볼게요. 빨간 표시가 있는 세 문제가 보이니까 그 세 문제를 에이블 페이퍼가 붙어 있는 거 선생님 분명히 피드백을 줬으니까 잘하신 거고요. 에이블 페이퍼가 뒤쪽은 안 붙어 있으니까 아이가 이걸 스스로 해결한 게 맞는지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671번을 찾아볼게요. 671번. 여기 있네요. 671번 있고 여기 있는 671번 문제가 보이실 겁니다. 여기 지금 1차 함수에다가 x절편과 y절편, x절편이 나와 있고 x값에 대한 증가량이 나와 있네요. 그리고 y값의 증가량을 푸는 거네요. 우리 이제 수학 선생님이니까 이런 건 다 아시잖아요. 그 풀이 과정을 여기 한번 따라와 보실까요? 쭉 해서 보게 되면 a값, k값 그리고 나머지 합 적어놓은 게 다네요. 그러면 중간에 풀이 과정이 비어 있죠. 이런 경우에는 선생님이 분명히 뭘 붙여주셔야 되냐? 이런 에이블 페이퍼를 붙여서 또 풀이 과정이 약하니까
여기 나와있는 x값의 증가량과 y값의 증가량을 가지고 기울기를 이용한 풀이 과정을 쓸 수 있게끔 유도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서술형 페이퍼가 다시 붙어야 되는 공간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실 모니터링을 해서 마음 먹고 체크를 해주실 수 있는 게 에이블의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꼼꼼한 부분들을 갖다가 체크를 갖다가 해서 선생님한테 피드백을 몇 번 주게 되면 분명히 선생님은 이런 부분까지 신경을 쓰는 게 맞구나 라고 해서 시스템을 인정하게 될 거예요. 사실 선생님 입장에서 에이 이 정도면 뭐 잘 쓴 거 아니에요 이렇게 우기실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원했던 건 아예 서술형 채점 기준에 맞는 풀이 과정이니까 그것까지 연습을 시켜주세요 라는 안내가 나가면 될 것 같고요. 한 명 것만 너무 보고 있으면 제가 뭔가 글씨 잘 쓴 그 여학생 이쁜 걸 뽑은 것 같으니까 남학생을 한번 뽑아볼게요. 뭔가 엉망진창일 것 같은? 얘 봐도 남자인 것 같죠? 뭔가 지저분하고. 예, 남자네요. 이건 누가 봐도 글씨가. 그죠? 그래서 남자 거를 한번 보죠, 일단. 이 친구가 보니까 11월 9일 날짜로 마지막에 했네요. 뭘 붙어 있죠. 그러니까 이런 흔적들을 자꾸 남겨주시는 게 선생님이 뭔가 피드백을 주고 있다는 흔적이 되고, 뭐 나중에 엄마가 봤을 때도 유리하겠죠. 자, 뭐 여기 보니까, 이 친구 보니까 11월 2일 날짜로 여기로 했고요. 뒤쪽에 이건 6일 날짜로 한 거고요. 이쪽에 9일 날짜로 한 게 있네요. 자, 이 친구는 9일 날짜로 한 블럭, 단원 마무리 한 블럭을 진행을 했네요. 그리고 서술형 페이퍼를 진행을 했고요. 자, 그럼 9일 날짜 걸 한번 열어봐야죠. 이 친구가 김세연이라는 친구거든요. 찾아보겠습니다. 아, 여기 김세연 있네요. 1-1 L2 과정이니까 찍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봤더니 이 친구, 여기서부터 뭐가 보이네요. 2회 7문제, 1회 14문제. 다음 시간에 풀어야 될 것들이 이 친구는 지금 세팅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 해 밀렸네요. 저번 시간에 한 해 분량에서 마지막 몇 문제를 안 풀고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사실 체크를 할 수 있는 상태인 거고요. 오답도 7문제 있으니까 이것도 선생님한테 얘기해서 5문제 밑으로 다운시킬 수 있게 안내가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 친구는 다음 시간에 온라인을 해야 될 문제가 28문제라 시간을 넉넉히 갖고 올 수 있게끔 안내가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오늘 푼 문제를 찍고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오늘 날짜 제일 위에 거 보게 되면 11월 9일 날짜 거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 얼마야? 6212번이네요. 자, 6212번. 지금 렉처 같은 경우에서부터 먼저 시작이 된 건데, 렉처에서 지금 11월 2일 날짜에 먼저 이거를 갖다가 했더니 틀려서 쭉쭉 넘어왔네요. 2일 날짜 풀고, 그 다음에 다시 2일, 9일 날짜로 넘어왔네요. 그럼 2일날 풀고 7일 정도 있다가 다시 이제 이 문제를 갖다가 풀게 된 거고, 여기 이제 이쪽으로 와주시면 3레이어드를 체크하고 풀었다는 얘기는 오답에서 틀리고 선생님이 알려준 다음에 3레이어드로 자동으로 다시 출제돼서 일주일 후에 나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친구 입장에서 이 문제를 제대로 풀었나 한번 볼게요. 이 문제가 지금 현재 증가량을 갖고 방정식을 만들어서 풀어야 되는, 증가 감소해야 되는 방정식 활용 문제거든요. 근데 이 친구 봤더니 뭐가 없죠? 방정식에 대한 계산식이 없죠. 아직 선생님이 요거는 11월 9일 날짜니까 아마 내일 올 겁니다. 그럼 선생님 내일 오전에 출근해서 요걸 보고 이거에 대한 피드백을 줘야 되는 상황일 거고요. 그러면 요 내용에 대해서 방정식의 풀이 과정과 X가 뭔지에 대해서 쓰게끔 에이블 페이퍼가 붙어줘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요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모른다고 별표를 쳐놓은 거라 이건 당연히 오답에서 해결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9일 날짜로 아이가 푼 양이 요 정도 되네요. 자, 9일 날 거는 선생님이 내일 와서 해결을 해야 되는 거니까 뭐 문제라고 볼 수는 없고요. 선생님이 이걸 잘 해결하는지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점검해 보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이거는 6일 날짜 걸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미 이제 해결했었어야 되는 건데 선생님 진짜 해결을 했나? 보면 지금 에이블 페이퍼 하나 붙어 있고요. 실제 선생님이 여기 피드백을 준 내용들이 있네요. 자, 그러면은 요거 하나만 피드백을 줘도 되는 건지 제가 6일 날짜 걸로 들어가 볼게요. 자, 11월 6일 날짜 걸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요거는 11월 6일 날짜에 렉처에서 틀린 걸 오답에서 다시 풀었던 흔적들이고요. 이건 데일리에서 틀린 것들에 대한 흔적들이고, 요건 한 번에 맞춘 거. 요거는 틀렸다가 다시 맞춘 거, 뭐 한 번에 맞춘 거, 틀렸다가 맞춘 것들이 쭉 있네요. 그래서 요 내용에 맞춰서 이제 아이들이 한 것들을 갖다가 지켜보면요. 선생님이 피드백을 준 거는 6191번입니다. 그러면 6191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여기 있네요. 6191번이 아래쪽에 있고요. 보니까 이건 이거는 애가 말도 안 되게 풀었네요. 지금 보니까 답이 안 나와서 뭐 이것저것 답도 엄청 많이 입력했고요. 그죠? 여기 막 한글도 입력된 거 보이고요. 그리고 11월 9일 날짜에 다시 마지막에 오답해서 답 입력한 거 보니까 선생님이 여기 이렇게 써놓은 이유를 알겠네요. 자세하게 이거 계속 접근이 안 되고 이것저것 답 놓고 찍은 것들이 너무 흔적들이 많이 보여서 실제 풀 수 있게 문제를 유도해주는 과정들을 써주시고 피드백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에 대해서는 아이가 제대로 다시 한 번 더 학습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지금 나머지 문제들 같은 경우에도 이 내용은 지금 1차 방정식 활용 파트여서 아이가 식을 제대로 쓰는 것들을 다 확인이 들어가야 되는 내용인 것 같고 실제 방정식으로 쓴 것도 있고 방정식으로 쓰지 않은 것들도 있네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에 대한 것들을 갖다가 선생님이 다시 피드백을 줄 수 있게끔 선생님한테 안내를 해줘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